안녕하세요. 노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밝혀드리는 노후의 쌀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잡한 투자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식 이야기도 아니고 부동산 이야기도 아니고 어려운 연금 계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운 돈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껴야 할 돈과 아끼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되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껴야 산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끼는 힘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것 하나 사는 것도 참으셨고, 먹고 싶은 것도 자식부터 챙기셨고, 본인 몸이 힘들어도 가족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끼는 습관은 정말 귀한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아끼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분명 그 순간에는 아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큰 돈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픈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참습니다. 이가 시큰거리는데 치과는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만 더 버티자 하고 미룹니다. 신발 밑창이 닳았는데 아직 신을만 해 하면서 계속 신습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이 와도 아픈 데도 없는데 굳이 가야 하나 하며 넘깁니다. 그때는 분명 돈을 아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불편이 큰 문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만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는 몇십만 원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보다 더 아까운 것도 있습니다. 바로 내 몸입니다. 내가 편하게 걷는 하루, 맛있게 밥 먹는 하루, 혼자서도 불안하지 않게 생활하는 하루, 가족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하루. 이런 평범한 하루가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이 돈까지 아끼면 오히려 더 큰 돈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쓰자는 뜻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데 쓰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미리 쓰고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편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건강검진에 쓰는 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일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아직 참을 만해. 괜히 검사했다가 병만 더 찾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병원 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귀찮고 검사도 괜히 긴장되고 결과를 듣는 순간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건강검진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이 처음부터 크게 아프게 시작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높아져도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도 바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빠져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몸 안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그 작은 변화를 먼저 알아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는데 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식사를 조금 조절하고 걷기 운동을 조금 시작하면 더 큰 병으로 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을 미루고 또 미루면 나중에는 치료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도 더 들고 몸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병을 괜히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큰 병이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처럼 비용 부담이 적거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검진은 꼭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진을 받은 뒤에는 결과지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상입니다. 이 한마디만 보고 넘어가기보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은 어떤지, 혈당은 어떤지, 간 수치는 어떤지, 콜레스테롤은 괜찮은지, 이런 수치가 크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족과 함께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봐줄래?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원래 혼자 해결하려는 마음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함께 챙길수록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쓰는 시간과 돈은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오래 잘 쓰기 위한 기본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아 관리에 쓰는 돈입니다. 치과는 정말 미루기 쉬운 곳입니다. 치과 생각만 해도 긴장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리도 무섭고 입 벌리고 오래 있는 것도 힘들고 무엇보다 비용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가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한쪽으로 씹으면 되지. 조금 더 버텨보자. 이런 식으로 넘기다 보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는 특히 작을 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충치가 깊어지기도 하고 잇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씹는 힘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아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먹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고기를 씹기 어려워지고 채소도 부담스럽고 딱딱한 음식은 점점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먹는 양도 줄고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몸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기운도 떨어지고 식사의 즐거움도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늘 가족부터 챙기느라 본인은 대충 드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 식사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먹으려면 치아가 편해야 합니다. 치아 관리는 겉모습을 위한 돈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와 건강을 지키는 돈입니다. 가능하다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치과 검진이나 스케일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프기 전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치과비가 부담돼서 미루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작은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결국 돈도 덜 들고 몸도 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는 겁부터 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오래 잘 먹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발과 발 건강에 쓰는 돈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발은 그냥 신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만 다니는데 뭐 조금 낡아도 괜찮아. 아직 멀쩡하니까 더 신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건을 오래 아껴 쓰는 습관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신발은 조금 다르게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 무릎, 허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이 편하지 않으면 걷는 자세가 바뀝니다. 걷는 자세가 바뀌면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면 걷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걷는 시간이 줄면 근육이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신발 문제 하나가 생활 전체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미끄러운 신발입니다. 밑창이 다른 신발, 뒤꿈치를 잘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 너무 헐거운 슬리퍼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넘어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됐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작은 사고도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안전장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비싼 신발을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안전입니다. 발에 잘 맞는지, 오래 걸어도 발이 덜 아픈지, 미끄럽지 않은지, 밑창이 너무 닳지 않았는지, 발목이나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발 건강은 중요합니다. 특히 주방, 욕실 앞, 베란다처럼 미끄러질 수 있는 곳에서는 실내화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실내화나 매트는 작은 돈으로 큰 사고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신발에 쓰는 돈은 사치가 아닙니다. 더 편하게 걷고 덜 아프게 움직이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돈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과 근력 유지에 쓰는 돈입니다. 운동은 꼭 돈이 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걷기도 좋은 운동이고 집에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의 비용이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 운동 프로그램, 보건소 건강교실, 가벼운 체조 수업, 수영이나 근력운동 수업처럼 내 몸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괜히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운동이 곧 생활관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필요하고, 계단을 오를 때도 필요하고, 장바구니를 들 때도 필요하고, 화장실에서 균형을 잡을 때도 필요합니다. 근육이 줄면 예전에는 어렵지 않던 일도 점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 전체가 더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쓰는 시간과 돈은 병원비를 줄이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꼭 대단하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고 팔 굽혔다 펴기, 발 뒤꿈치 들기, 어깨와 허리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운동도 꾸준히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는 데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서 몸이 조금 아파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참으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살피면서 조금씩 해야 합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좋지 않다면 처음에는 전문가에게 한두 번이라도 자세를 배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비용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로 다치지 않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에 쓰는 돈과 시간은 내 몸을 오래 편하게 쓰기 위한 관리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와 영양에 쓰는 돈입니다. 노후에는 식비를 너무 줄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외식이나 충동적인 간식 소비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식사까지 지나치게 줄이면 안 됩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식사를 대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혼자 먹는데 뭘. 밥에 김치면 됐지. 입맛도 없는데 그냥 대충 먹자. 이런 식으로 끼니를 넘기기도 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사가 계속되면 몸이 필요한 힘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더 빨리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기운도 떨어지고 움직이는 것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잘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 끼를 거창하게 준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너무 대충 드시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 생선 조금, 콩 반찬, 우유나 요구르트 이런 것들이 몸에 힘을 보태줄 수 있습니다. 채소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씹는 것이 불편한 분들은 조리 방법을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계란찜, 두부, 생선살, 부드러운 나물, 죽처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식사는 배를 채우는 일만이 아닙니다. 몸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오늘 먹은 한 끼가 내일 움직일 힘이 됩니다. 오늘 챙긴 영양이 내 몸을 지탱해 줍니다. 식비를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칠 정도로 줄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병원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정보 확인과 사기 예방에 쓰는 돈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빨리 바뀝니다. 예전에는 집으로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조심하면 됐지만 이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 지원금 대상입니다. 계좌가 위험합니다. 자녀가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락들이 생각보다 그럴듯하게 올 때가 많습니다. 말투도 친절하고 문자 내용도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누구만 조심성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기는 너무 자연스럽고 정교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결정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더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바로 송금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물어보셔도 좋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셔도 좋고, 공식 기관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이런 말이 나오면 한 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이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런 말은 일단 멈추고 확인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확인할 시간을 줍니다.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조심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금융앱 사용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는 노후를 훨씬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 은행에서 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돈을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돈을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사람 관계에 쓰는 작은 돈입니다. 이 부분은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도 돈이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친구를 만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가족이 왔을 때 과일이나 간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오랜만에 지인과 가볍게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크게 보이지 않아도 마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리해서 쓰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누군가를 챙기느라 내 생활이 힘들어지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주거나 무리한 선물을 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경조사비를 쓰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고 부담 없는 마음의 지출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도 그냥 견디는 쪽을 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 오래 있으면 마음도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안부를 묻고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노후에는 아주 큰 즐거움보다 이런 작은 따뜻함이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 쓰는 작은 돈은 마음을 위한 관리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내 형편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부담 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 관계는 돈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이 돈까지 아끼면 오히려 더 큰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에 쓰는 돈입니다. 두 번째, 치아 관리에 쓰는 돈입니다. 세 번째, 신발과 발 건강에 쓰는 돈입니다. 네 번째, 운동과 근력 유지에 쓰는 돈입니다. 다섯 번째, 식사와 영양에 쓰는 돈입니다. 여섯 번째, 정보 확인과 사기 예방에 쓰는 돈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 관계에 쓰는 작은 돈입니다. 이런 돈들은 그냥 소비가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돈입니다. 내 생활을 지키는 돈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돈입니다. 물론 노후에는 절약도 꼭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여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 무리한 투자, 형편을 넘는 소비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곳까지 줄이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절약은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큰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미리 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많이 아끼며 살아오셨습니다. 좋은 것은 자식에게 먼저 주고 본인은 늘 뒤로 미루는 일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 자신에게도 조금 더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돈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잘 먹기 위한 돈도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걷기 위한 돈도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사기를 막기 위해 배우는 시간도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지출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에는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너무 아끼느라 내 몸을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치과를 너무 오래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신발을 바꿀 때가 됐는데 계속 참고 있지는 않은지, 끼니를 너무 대충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는 전화나 문자 앞에서 불안해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에는 건강검진부터 챙기고, 다음에는 치과 검진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는 신발이나 식사를 한번 돌아보는 식으로 하나씩 해보시면 충분합니다. 작은 관리가 쌓이면 하루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노후도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는 불안하기만 한 시간이 아닙니다. 잘 챙기면 충분히 따뜻하고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노후 햇살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오늘보다 내일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하루를 밝혀드리는 노후 햇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